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노트북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007년에 발매된 듀얼코어 1.6기가 CPU를 가진 15.4인치 노트북입니다. 자, 오래된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그렇겠지만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댑터까지도 없어서 지금 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오래되고 느린 노트북에 배터리를 리필한다거나 어댑터를 새로 구해서 사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켜지라는 보장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고해상도도 아니고 1280에 800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15인치대의 디스플레이는 작동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버리기는 왠지 아깝고 그렇다고 쓸 때는 전혀 없는 이 노트북을 외장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트북이 다 비슷합니다. 일단 배터리를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나사들을 다 풀어주면 됩니다. 네, 램은 이렇게 DDR2 1기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도 8기가 램이 나오는 시절에 이렇게 2기가 램으로 듀얼코어 1.6기가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드 드라이브는 160기가 SATA 방식인데 특이하게 여기 커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160기가짜리 하드 드라이브가 이것도 256기가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오는 시대에 이렇게 160기가 하드는 거의 쓸모가 없죠. 예, 이제 LCD 뒷면에 있는 모델 넘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코드와 함께 모델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모델 넘버 B154EW02. 네, 이제 이 문자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B154EW02 컨트롤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컨트롤러 보드가 도착하는 대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AD 컨트롤러 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보드는 이렇게 입력 단자도 HDMI, DVI, VGA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보드가 검색된 보드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오디오 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인도 있고 오디오 아웃도 있습니다. 아마 이 단자도 오디오 아웃인 것 같습니다. 4개 있는 거 보니까 레프트 2개, 라이트 2개. 네, 그리고 전원은 거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V로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모니터를 다시 분해를 해서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케이블, 원래 모니터로 입력이 들어오는 케이블입니다. 원래 케이블을 제거하고 이게 조금 짧겠는데요, 밖으로 나가기까지. 네, 이제 케이블을 결합해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이 위쪽입니다. 글씨가 거꾸로 되었죠. 네,
케이블을 네, 이렇게 꽉 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캡톤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 네, 원래 케이블에 있던 인버터를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원래 있던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자, 제가 구매한 제품의 인버터를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다 됐는데 간신히 나가긴 하네요. 이 정도. 네, 어쨌든 한번 여기까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인버터도 이 안쪽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버터도. 네, 이 모니터만 따로 떼서 뭐 바탑 게임기 같은데 넣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 상태로 그냥 완료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 뭐 이것을 노트북 형태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실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요 인버터 케이블이 너무 짧아서, 아마 저는 이제 이걸 연장을 할 건데 뭐 납땜질이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요 상태로 사용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저는 한번 마무리 작업까지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와 기타 부품을 제거를 했습니다. 메인보드가 제거된 이 합판 본체 안에 컨트롤러 보드를 넣고 만들려고 했는데, 네, 또 이게 너무 짧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일이 또 커지기 때문에 이 안에 또 뭐 다른 개조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이 케이블들을 다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 컨트롤러 보드를 안에 내장하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상태로 연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디스플레이만 활용하실 분들은 그냥 뭐 상관없겠죠. 이 뒤쪽에다가 이 컨트롤러 보드를 캡톤 테이프 같은 것으로 붙인다던가, 글루건으로 고정을 할 때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이 가장 덜 발생하는 가장자리 부분 위주로 붙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캡톤 테이프로 한번 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연결을 하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12V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외부 기기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패널이라서 시야각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정면에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테나 선을 남긴 이유도 나중에 혹시나 다른 싱글보드 컴퓨터 혹은 뭐 다른 기기들을 내부에 넣어서 개조할 때 혹시나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일단 이 안테나 선도 남겨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운드만 나오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스피커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체 자체에서 사운드를 가져와도 되고, 제가 구매한 이런 컨트롤러 보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네, 출력을 따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뭐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너무 성능이 저하돼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노트북을 활용해서 외장 모니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기기 활용 면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